자, 그러면 상단 재료에서 못하기 작업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 해야 되냐면 이쪽에 여기에서부터 외곽 쭉 돌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3 되는 지점에 못하기 해야 돼요. 자, 기존에 있는 못하기는 그래서 상단 Z0 위치에서 못하기가 이루어졌던 곳이고요. 자, 그래서 이 공정을 일단은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붙이기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디에 해야 할 거냐면 여기 마이너스 3 되는 지점에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자, 먼저 도형에 들어가서 평면에서 놓고 자, 기존에 있는 체인을 없애고 새롭게 잡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전체 다시 체인.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참고로 여기서 시작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내면 요게 챔퍼밀이 여기서 부딪힌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 라인과 요 라인은 뺄 겁니다. 시작은 여기고요. 끝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체인에서 일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분 체인의 첫 번째 도형은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면서 마지막 도형. 여기에 클릭하기 전에 요 사이에 분기점이 없습니다. 클릭.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에 끝내겠다. 그리고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깊이는 마이너스 3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절삭 파라메타에는 2D 못하기 그대로 있으면 되고, 요게 2D 윤곽에서 2D 못하기로 바꿔주고, 너비 값이 못하기 값이라고 했어요. 똑같습니다. 날 것 옵셋 1mm. 그 다음에 바꿔줘야 될 것은 링크 파라미터에서 가공 깊이가 해서 마이너스 3 되는 지점에서 못하기가 돼야 돼요. 가공 깊이 마이너스 3 확인. 그리고 재생성을 하면 돼요. 여기에 못하기 작업이 될 거고, 그 다음 제일 외곽에 못하기도 해야 돼요. 자, 그때는 다시 6번 공정을 선택해서 복사, 그 다음에 붙이기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10위치입니다. 여기는 먼저 도형에 들어가서 새롭게 잡을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전체 다시 체인, 바깥의 사각형 선택을 합니다.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확인을 해주고요. 조건에 들어가서 절삭 공구에서 주성문의 가공 깊이는 여기는 마이너스 10 되는 지점에서 못하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절삭 파라메타는 따로 바꿀 거 없고, 링크 파라메타도 가공 깊이를 마이너스 10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 전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의 가공, 여기 있는 아이콘 눌러서 모의 가공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도 작업이 가능하고요. 또는 창 닫고요. 자, 이쪽에 보면 이게 시뮬레이션 스타트 세팅 시뮬레이션 실행하는 거, 그 다음에 백블록, 그 다음에 여기서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아이콘 중에서 제일 끝에 것을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머신 시뮬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창이 하나 더 나타납니다. 그래서 등각 보기는 여기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안 먹어요. 입체로 볼 거니까 여기서 등각 보기 아이소메트릭, 그 다음에 요거는 탑 평면 보기, 정면 보기, 우측면 보기, 저면도, 좌측면도, 그 다음에 후면 이렇게 있습니다. 등각.
그래서 여기서 플레이 버튼 눌러서 이렇게 확인도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시뮬레이션 속도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창 닫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일 끝에 있는 거로 작업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팩플로 말고 두 번째 거. 앞에서 두 번째 시뮬레이션. 자, 여기에 가니까 기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신 시뮬레이션 보면 Please select machine 기계를 선택을 해달래요. 그러면 첫 번째 아이콘 시뮬레이션 스타트업 세팅에 보면요 기계 선택이 나와요. 자, 기계 선택에 보면 기본적인 기계는 5축 기계입니다. 장비 클릭을 하고요. 3축 버티컬 머시닝 센터 기계로 이걸로 바꿔놨습니다. 1번으로 기계. 그 다음에 세 번째 탭에 가서 아니다, 이거는 안 해도 되나? 그게 어디 있더라? 포스트 세팅이 아니고 자, 다시요. 제가 여기 있는 기계 시뮬레이션 셋업 세팅에 선택하면 먼저 기계를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아래쪽에 시뮬레이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다시 그래서 제일 마지막 아이콘처럼 나타나고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요게 아이콘 등각 보기를 하고요. 화면을 이렇게 축소하면 기계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자, 기계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여기에 소재가 안 보입니다. 여기에 소재. 그래서 소재가 안 보이는데 요거는 위치를 머신 쪽에서 보면 소재 위치를 약간 바꿔줘야 되는데 잠깐 그게 어떤 거였더라? 머신 정의가 아니고 그게 어디 있더라? 위치 스톱. 실패 났네.
여기 소재가 위로 올라야 되는데 잠시만요. 안에 묻혀 있어서 잠깐만요. 가서 자, 모의 가공이 여기 있는 게 조금 에러가 나신 분들도 좀 있어가지고 혹시 잘못됐을 경우는 여기 있는 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는 기계가 표시 안 되고요. 모의 가공 여기서도 작업이 됩니다. 등각 보기로 해놓고 플레이해서 연속 가공해서 작업이 가능해요. 이렇게 나는 기계 정보도 확인을 하겠다 할 때는 기계를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첫 번째 여기 아이콘 시뮬레이션 셋업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먼저 첫 번째 기계 선택을 합니다. 여기선 1번 3축 기계를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여기 보면 스톡 소재 정의를 해야 돼요. 소재는 삼각형 클릭을 하고요. 여기 유저 마스터캠 소재 디파인드 정의되어 있는 것을 불러오겠다. 마스터캠의 소재가 아까서 소재 정의한 거 있죠. 이게 100에 100에 25였나요? 그래서 그거를 불러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소재 100에 100에 25짜리. 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따로 만질 거 없는데 기계 선택에서 또 이제 여기서 포지션이 여기 기계를 선택을 하고 시뮬레이터 바로 들어가면 소재가 에서 테이블 아래쪽에 묻히더라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아까는 처음에 했을 때 여기 소재가 아래쪽으로 묻혔었어요. 그럴 때는 얘가 소재를 위로 올리는 거는 어떻게 했냐면 다시 세팅에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 포지션에 처음에는 이렇게 묻힐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사용자가 값을 위치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때 높이가 두께만큼 위로 올라오게끔 Z에다가 25를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얘가 0이 있으니까 여기에 묻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25 두께 값을 넣어주면 위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터 들어가면 등각 보기를 하면 이렇게 기계도 이렇게 보여줘요. 머시닝 센터. 그리고 나서 플레이를 하면 좀 더 아이고 너무 빠르다. 시뮬레이션 속도 왼쪽으로 옮겨 놓고요. 대감기 한 다음에 처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플레이. 처음이 아니네. 지금 못따기 이렇게 작업하고 있죠. 네, 잠깐만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아까 속도가 너무 빨라서 조금 줄여놓고 다시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마우스 왼쪽을 클릭을 하고 움직이면 화면이 회전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0 되는 지점, 첫 번째 윤곽 공정, 그 다음에 두 번째 윤곽은 여기서 마이너스 3 되는 지점에 가공하는 거죠. 황삭 공정입니다.
그 다음에 툴체인지에서 요번엔 이제 정사 바닥 0.2mm 요게 날려주고요. 정면 가공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되는 이 지점에도 정사. 자, 그 다음에 못따기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쪽에서 보면 제가 정면에서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면 공구가 여기 약간 도피되고 내려가는 게 날 것 없으시에요. 뾰족한 부분에서 여기서 1mm 옆으로 빠지고 1mm 내려가요. 이게 날 것 없으십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 공정은 어떤 것을 할 거냐면요. 자, 스포트를 가지고 요게 홀 하나, 두 개, 세 군데 먼저 센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홀 가공에서 첫 번째 아이콘이 드릴 가공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드릴점을 선택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점입니다. 드릴점. 첫 번째는 화면상에서 점이니까 마우스 원의 중심점. 여기에서 중심점, 여기서 중심점을 클릭해 줘야 돼요. 점 선택 첫 번째. 자, 그리고 나서 확인. 에서 가공 경로 형태가 있는데요. 드릴 가공, 또는 서클밀 가공, 또는 점 가공, 또는 헬릭스 보링 가공, 또는 나사밀 가공, 가공의 종류를 바꿀 수가 있고요. 바꾸면 안 되고요. 드릴. 자, 그 다음에 도형은 점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구. 공구는 기존에 작업했던 스포 드릴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회전수는 2000rpm. 그 다음에 이송은요, Z축으로 쿡 찍는 거니까 좀 천천히 내려갈게. 200. 그 다음에 절삭 파라메터에 들어가서 적용 사이클은 기본값 드릴 카운터 보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클이라고 있는데요. 먼저 드릴 사이클은 G코드 G81이 나와 있는 거고요. 카운터 보호 사이클은요, G코드 G82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에서 81, 82라고 돼 있는데요. 언제 81이 나오고요. 언제 82가 나오냐면, 자, 여기서 값을 입력하는 곳 중에서 뭐가 있냐면, 정지 시간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이 드웰. 여기서 값이 0이잖아요. 현재 기본값이 0이에요. 그러면 에서 G81 나와요. 드릴링 사이클. 그런데 저기다가 값을 예를 들어서 500이다. 또는 1000이다. 또는 1500이다. 이런 데이터 값이 들어가면 여기 있는 0이 아닌 다른 숫자가 들어가면요. 카운터 보링 사이클이 나와요. 카운터 보링 사이클. 카운터 보링 사이클 형식에 보면 G82, 그 다음에 XY 홀의 좌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홀의 깊이가 나오고, 그래서 R점 높이, 드릴 가공 시작 높이, 그 다음에 P, 정지 시간이 있어요. 카운터 보링 사이클에는 P라는 어드레스가 나오는데요. 얘가, 그래서 최종점에서 정지 시간을 주는 곳입니다. 정지 시간. 요게 정지 시간. 그래서 1000이
1000이 1초요. 500은 0.5초, 1500은 1.5초, 2000이 2초입니다. 참고로 P에는 점을 찍으면 안 돼요. 1000 점을 찍으면 기계는 알람이 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위가 해서 1000분의 1초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점을 찍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어드레스 자동으로 얘가 나오는데 만약에 어드레스가 X가 나왔다면 1초면 1점이라고 쓰면 얘는 알람이 안 떠요. 근데 82에는 어드레스가 P가 붙어요. X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는 점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1000분의 1 단위로 입력을 해주신다 보면 돼요. 1초면 1000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드릴링 사이클을 쓸 겁니다. 81. 그래서 정지 시간이 0이기 때문에 81. 자, 그 다음에 링크 파라메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전 높이 체크하고요. 절대값 50. 이송 높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는요. 여기에는 5. 그 다음에 재료 상단 재료. 가공 깊이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한 2mm만 살짝 해서 자리를 잡아줄게요. 드릴링 하기 위해서 살짝 자리 잡는 작업을 한다. 가정을 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탭. 지금 제가 G코드를 생성하는 파일이 조금 오류가 났어요. 이 포스트가 여기서 오류가 나가지고 G코드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필기를 먼저 설명하고요. 다시 포스트를 수정을 한 다음에 나중에 바꾸고 난 다음에 오류 해결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해서 지금 설명하는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드릴링 사이클에는 G81이 나옵니다. 그리고 홀의 좌표 X, Y 좌표가 나오고 가공 깊이 제가 여기 마이너스 2지니까 Z-2가 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R점 높이 얼마 나오냐면요. 이송 높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R점 높이에요. R점 높이. 5라고 썼어요. 그러면 G코드가 R5가 나옵니다. 드릴 가공 시작 높이에요. 그 다음에 F 이송이 옵니다. 이송은 앞에서 절삭 조건 안 줬는데 예를 들어서 200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요. 복귀 방법에는 그래서 G98 초기점 복귀가 있고요. G99 R점 복귀가 있어요. 그러면 G98로 복귀를 할 건지 G99로 복귀를 할 건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디서 선택을 하냐? 여기 보면 이 부분을 봐주십니다. 이거 처음과 마지막에 작업 적용이라는 게 앞에 체크가 해제돼 있어. 그러면 해제돼 있으면 어떤 거가 나오냐면 점프는 안전 높이에서 점프가 되고요. 초기점 복귀 G98이 나와요. 지금 해제. 그런데 얘를 사용자가 나는 그래서 점프를 이송 높이에서 점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안전 높이는 처음과 마지막에만 사용을 하겠다. 체크를 해주면 체크. 그러면 G코드가 G99 R점 복귀가 나와요. 체크하실 때 G코드 G99 나와요. 그러면 점프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R점 높이 Z5에서 점프가 이루어져요. 얘가 체크가 안 돼 있으면 G코드 G98이 나오고요. 초기점 복귀 안전 높이에서 점프가 이루어지고요. 체크가 돼 있으면 그래서 G코드는 G99가 나오고요. R점 복귀 점프는 Z5에서 돼요.
경로는 확인할 수 있는데 G코드는 지금 오류가 나서 안 나와서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G코드는 확인 안 되더라도 점프가 안전 높이에서 요게 첫 번째 홀, 두 번째 홀, 세 번째 홀 가공할 때 안전 높이에서 점프가 하는지, 그러면 안전 높이 50에서 점프하는지, 또는 이속 높이에서 점프는 이거 체크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어요. 먼저 경로 확인할 겁니다. 자, 체크 해제. 안전 높이에서 점프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확인. 화면을 살짝 돌려볼게요. 다이나믹 회전 화면을 살짝 더 돌릴게요. 자, 그리고 8번 공정에서 경로 확인 좌표로 봐도 돼요. 스텝의 S 안전 높이에서 시작하고 자, 그 다음에 점프 Z50 이어서 점프하네요. 이렇게 됩니다. 안전 높이에서 점프가 됐어요. 자, 이번에는 조건에 들어가서요. 안전 높이는 처음과 마지막에 적용을 하라. 시작은 여기서 끝나는 것도 여기에. 요 사이에 있는 점프는 뭐야? R점 높이, 이속 높이에서 점프되게끔 확인. 재생성 여기 보이죠? 경로 확인해서 굳이 좌표를 안 봐도 됩니다. 자, Z5 그 다음에 스텝 다음 단계로 점프가 돼서요. 그래서 R점 높이 점프가 되는 거예요. 여기 Z5 안전 높이 처음 시작, 그 다음에 안전 높이 마지막에만 적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부 선택을 한 다음에 전체 선택한 다음에 모의 가공. 여기 있는 아이콘 전체 화면 플레이. 조금 속도는 빠르게 할게요. 못따기 작업하고 그 다음에 스포 드릴러 이렇게 센터 찍었습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그 다음에 요게 위치로 이제 드릴링이 돼야 되겠죠. 자, 드릴 가공. 카피해서 작업을 해도 되는데 드릴 가공은 원 두 개입니다. 이거 선택 방법에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하나씩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복사 안 하고. 자, 툴 패스는 숨겨 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드릴 가공. 자, 여기서 드릴 가공에 아이고, 잘못 눌렀습니다. 여기. 첫 번째 드릴 가공에 들어가서 자, 선택의 첫 번째를 예를 써 봤습니다. 요거는 화면상에서 드릴 가공 위치, 점 위치를 선택해 줘야 돼요. 자동은 점 도형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여기서는 점 도형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자동은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도형 요소로 바꿨어요. 도형 요소. 그리고 원 도형, 8파이 원 두 개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위치, 이 원의 중심점을 잡았고요. 처음에는, 요번엔 도형 요소니까 원 두 개를 클릭했습니다. 8파이 원. 그리고 확인, 점 두 개. 자, 가공의 종류, 드릴 가공입니다. 공구. 필요하죠? 몇 파이? 8파이 드릴이 필요합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새 공구 생성 드릴 선택을 해도 되는데 참고로 요게 드릴 이걸 갈게요. 목록에서 선택은 그래서 8.5 할 때 목록에서 선택해 볼게요. 자,
새 공구 생성을 한 다음에 공구의 모양, 종류는 드릴을 선택을 하면 돼요. 드릴. 여기 클릭. 다음 눌러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부분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공구 도형 정의. 그 다음에 드릴의 지름은 여기에다가 8파이. 치수를 직접을 입력을 해도 되고요. 아까 초기 값이 6이었어요. 아이고, 60이 아니고 6이죠. 자, 여기에다가 값을 직접 8이라고 입력을 해도 되고, 마침 여기 보니까 표준 크기라고 있네요. 삼각형 클릭하니까 여기서 리스트가 쭉 나와요. 소수점 0.1에서부터 쭉 나오고, 그래서 스크롤러 아래로 휠 이용해서 내려볼게요. 8파이. 여기에 클릭할 수도 있죠. 그냥 8 입력하는 게 빠르겠네요. 스크롤을 하면 찾는 게 시간이 걸려서. 자, 그런 다음에 끝내기. 그 다음에 홀 가공할 때 절삭 조건은 임의대로 줘보겠습니다. 1200rpm에 그래서 Z축 이송 속도는 여기는 Z축이 없습니다. 기본 가공이 Z축으로 가공이 돼요. 그래서 250. 그 다음에 절삭 파라미터에 들어가겠습니다. 드릴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링크 파라미터. 자, 도면상에서 보니까, CAD 파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깊이는 true, 관통이래요. 그래서 두께가 25T인데, 전체 여기 뻥 뚫려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 값에다가, 마이너스 25, 두께 값이 25니까, 마이너스 25를 주면, 얘가 다 안 뚫립니다. 안 뚫리죠? 왜요? 드릴 부분은요, 드릴 공구를 학대에서 보면 날끝이, 아이고야, 뾰족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는데, 드릴의 날끝 각도는, 요게 사이 각도는 118도입니다. 이 드릴 공구의 원점은 날끝, 요게 뾰족한 부분이 원점이에요. 여기서 세팅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마이너스 25 주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이렇게 작업이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5, 여기 이 라인까지 작업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당연히 여기는 미절사 안 뚫리죠. 그러면 추가 깊이를 넣어줘야 되는데 얼마큼? 요 값을 알아야 돼요. 요거. 여기에서부터 여기 높이를 알아야 돼요. 자, 이 높이를 h라고 하면 h는 드릴 날끝 높이라고 해요. 이게 G코드로 캠으로 안 하고요. 매뉴얼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면 이 높이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H는 D 곱하기 K를 하시면 되고요. T는 드릴 직경 8 곱하기 K는 드릴 날끝 각도 118도에 대한 상수값 0.29. 그래서 반올림해서 약 0.3을 곱해주면 돼요. 그럼 38은 24. 그 다음에 소수점 하나 있으니까 요게 높이가 얼마예요? 2.4예요. 2.4. 최소 2.4는 여기에서 추가를 해줘야 돼. 마이너스 25에다가.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유있게 이렇게 뚫리게끔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 여유있게 한 1mm 정도 여유를 추가 여유는 주기는 해요. 그러면 여기 값은 마이너스 26이 되고
여기에다가 얼마큼? 요거 높이, 날것 높이 2.4를 더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28.4가 되겠네요. 요게 깊이는. 만약에 매뉴얼 프로그램이라면 이렇게 하는데, 자동에서는 요거 구하는 공식 있잖아요. 요거 2.4 나오는 공식은 계산기 아이콘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 공식은 몰라도 돼요. 캠에서는. 일단 추가 깊이는 1mm를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자, 소재 T에다가 추가 깊이 1을 더해준 다음에 그러면 26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날것 높이. 그래서 계산기를 눌러주면 돼요. 여기 계산기. 이 계산기가 드릴의 날것 높이를 구하는 계산기예요. 그래서 클릭하니까 그래서 현재 공구의 직경은 체크되어 있어서 8파이, 가공 대상도 똑같이 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마스터캠에서 계산된 깊이는 얼마냐? 요거예요. 마이너스 2.4, 03442. 그래서 캠에서는요, 그래서 100분의 1 단위까지 정밀하게 나왔는데요. G코드 생성을 하면 1000분의 1 단위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수동으로 매뉴얼로 계산된 차이값은 얼마요? 반올림 되는데 5에서 반올되니까 얘가 버려지니까 확인하면 돼요. 여기서 가공 깊이에서 가공 깊이가 추가가 되는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G코드를 뽑으면 요거는 그래서 버려집니다. 반올림이 안 돼요. 5가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매뉴얼에서 짠 거랑 차이값은 얼마냐면 1000분의 3은 오차가 났는데 요거는 뭐 무시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분간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홀 작업까지 끝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어디 해야 되냐면요. 이 부분. 요게 태핑 가공을 하기 전에 먼저 드릴에 안 찌른 만큼 홀을 뚫어야 돼요. 요게 8.5 홀 가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오른쪽 버튼 자, 여기서 아이콘 눌러도 되고요. 드릴 가공을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팝업 창에 나타나서 제일 위에 보면 밀린 가공 경로에서 드릴 선택해도 돼요. 자, 도형 요소 그 다음에 원이 하나니까 그냥 이 원을 클릭하겠습니다. 참고로 호는 클릭하시면 안 돼요. 원은 자동으로 선택을 하면 원의 중심점에 드릴 가공 포인터가 생성이 되는데 호를 선택하면 호의 양끝점에 드릴 점이 만들어지고요. 참고로 직선, 도형 요소의 직선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직선의 양끝점에 드릴 포인터가 생성이 돼요.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확인, 점도형 하나, 드릴이고요. 공구는 해서 여기도 새롭게 생성해야 돼요. 그래서 드릴 탭핑 가공할 때 탭의 안치름이 8.5였죠. 자,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공구 목록에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목록에서 선택을 하니까 쭉 이렇게 보니까 홀 가공하니까 센터 드릴, 그 다음에 아래쪽에 스포 드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8.5죠. 그래서 8.5 드릴이 있어요. 지름 8.5. 그리고 선택을 하고요. 확인. 자, 절삭 조건은 1000 RPM. 이송은 200으로 하겠습니다. 임의대로. 자, 절삭 파라메터에 들어가서 적용 사이클. 자, 앞에도 81로 한 번에 뚫었어요. 근데 여기도 한 번에 뚫겠다. 자, 요거는 한 번에 뚫을 수도 있습니다. 깊이. 그런데 이제 재질에 따라서 한 번에 뚫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팩 드릴과 칩 브레이크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칩 브레이크를 쓰겠습니다. 자, 드릴 사이클에서 앞에서 드릴 칩 81이 있는데요. 이거는 최종점까지 한 번에 쭉 내려가고요. 지금 칩 브레이크라고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G코드 G7C3 고속 신공 드릴 사이클이 나와요. 이거는 직선을 한 번에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처음 팩이라고 되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4라고 주면 이 G코드 생성하면 Q4가 나와요. 절입력. 요게 4를 입력하면 그러면 뭐예요? 요 새가 4mm씩, 4mm씩, 4mm씩 내려가요. 얘가 칩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칩 브레이크에 꼭 팩 값에다가 값이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0으로 돼 있으면 알람이 뜨거나 기계 동작 절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링크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가공 깊이. 자, 소재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5T예요. 그 다음 추가 깊이 1mm 주고 날끝 높이 계산기를 이용을 했는데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링크 파라미터에서 앞에 플러스 버튼 누르면 날끝 보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체크해 줍니다. 추가 관통 깊이를 여기에다 1을 넣어주고요. 여기에다 1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날끝 높이는 자동으로 날끝 각도에서 자동으로 이거 들어가요. 요게 자동 계산됩니다. 직경 8.5에 대해서 높이 값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 체크하고 앞에 절삭류 안 했다. ON으로 해주고요. 확인해 주시면 돼요. 드릴에 절삭류를 빠뜨렸네요. 자, 얘가 8.5 2개. 도형이 2개죠. 그 다음에 얘가, 죄송해요. 이게 드릴 직경 8로, 드릴 8파이 2군데, 그 다음에 요게 10번 공정이, 에서 8.5로, 그 다음에 요게 하나. 그 다음 이제 탭핑 가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칩 브레이크는 같은 자리에다가 8.5로 뚫은 데다가 탭 가공이 해야 되니까, 자, 이 공정을 칩 브레이크를 복사하시고요.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에 들어가서 공구 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 공구 생성을 한 다음에 해서 여기서 탭 공구를 선택을 하고요. 다음 해서 여기다가 M10이니까 여기다가 10을 입력하고요. 피치 1.5를 입력해도 되고요. 표준 크기 삼각형 눌러서 여기 보면 M10 있어요. 스크롤로 쭉 내려보면 M10에 1.5 안 보이죠? 여기 있다 위에 M10에 1.5를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직접 값을 입력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끝내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삭 조건은 제가 회전수를 해서 400rpm을 줘볼게요. 회전수 400. 400이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이송 속도를 입력하기 위해서 마우스를 한 번만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해서 이송 속도가 먹습니다. 자동으로 들어가요. 자, 여기 있는 이송 피드는, 탭의 피드는 회전수 곱하기 피치예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수가 얼마였냐면 400이고요. 곱하기 피치 1.5. 그러니까 두 개 곱하니까 자동으로 600이 들어가요. 그래서 탭 공구를 생성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이 피치 값이 되게 중요해요. 이 피치 값을 잘못 입력하면 회전수를 주면요 피드가 잘못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1.5가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절삭 파라메타에 들어가서 적용 사이클은 삼각형 클릭해서 탭으로 바꿔놓으시면 돼요. 절임량은 0. 탭으로 바꾸고요. 링크 파라메타는 가공 깊이가 25까지 가공이 돼야 돼요. 참고로 탭에도 불안전부가 있습니다. 탭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스파이럴 탭을 선택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학태에서 보면 이 부분 불완전 나사부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불완전 나사부가 있습니다. 여기는 한 어느 정도 하냐면요, 이건 이제 딱히 정하기는 어려운데 탭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무조건 규격은 아닌데 약 피치에 2.5를 곱해주면 돼요. 피치에 약 2.5. 그러면 적의 높이는 계산기 가서 피치가 1.5가 되고요. 곱하기 크게 한 3으로 곱해주셔도 상관없고요. 2.5를 곱해주면 그래서 한 3.75가 나와요. 여기에 불완전부가 약,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약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3.75니까 반올림해서 4mm를 추가해서 29까지 가공해주면 돼요. 여유있게 30으로 하셔도 되고요. 관통이니까. 자, 그 다음에 재생성. 그리고 전부 선택한 다음에 이제 모의 가공을 하면 되겠죠. 여기 있는 거 기계에 나오는 모의 가공을 할게요. 그 다음에 플레이. 자, 메시지가 떴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드릴 공구가 어디에요? 테이블에 쿵 찍은 거예요. 소재티가 25인데 드릴이 얼마요? 25 이하로 내려가죠. 탭도 이하로 내려가요. 여기는 공작물을 고정하는 바이스랑 그 다음 밑에 블록 받쳐주는 그 기능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테이블에서 충돌 났다고 난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블록 정의가 안 돼 있죠. 공작물을 고정하는 블록. 그래서 이 메시지가 나타난 거예요. 충돌 났다는 거. 그래서 기계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자, 다시 모의 가공해서 제일 끝에 기계에 안 나오게끔. 요거는 이제 기계 표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플레이를 할게요. 기계가 있으면 밑에 블록 받쳐지지 않아서 테이블에 부딪힌 거고요. 요거는 이렇게 아래에서 살펴보니 홀이 뚫려더라도 밑에 뭐 기계가 없으니까 충돌 메시지는 안 생깁니다. 이렇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안 되시는 분은 얘기해 주시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